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업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이거와 유사한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막 시작할 때였고,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덧 네, 3년 차를 좀 넘은 연차가 됐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변호사 업계에 좀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2022 업데이트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또 어, 내가 로스쿨에 가도 될까? 내가 지금 변호사에 도전해도 괜찮은 걸까? 뭐 이렇게 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어쏘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을 좀 이제 배워서 막 열심히 할 만한 3년 차 정도 된 저랑 비슷한 연차죠. 아, 어디로 탈출하고 있냐? 사내 변호사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법률신문에 나온 천경 교수님이 쓴 그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직 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기사 내용은 이제 그 대형 펌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그 사내 변호사로 많이 이직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한 4년 차에서 한 7년 차 사이의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이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대형 펌뿐만 아니라 중형 펌 이하 펌들에서도 어, 조금 경력을 채운 변호사들이 이제 사내 변호사로 많이 이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고 제 주변 분들을 봐도 많이 지금 뭐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법인에서도 좀 그만두신 변호사 두 분이 다 지금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셨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탈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호사 어소도스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것처럼 이직 열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고 있을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전통적으로 사실 변호사가 이제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그런 어, 직역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된 기업계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이제 워라밸의 추구는 좀 용이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웬만한 기업들의 월급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받는 월급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혹은 누군가는 역전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몇 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 변호사 월급이 조금 많다고 해도 아, 못 사는데 큰 변화가 없다. 그런 것도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사실은 이제 개업을 한다는 게 사실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정된 직장 생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서초동에 변호사가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신입 초봉 급여는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뭐 사람들마다 말은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올라간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이제 뭐 경력직도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많이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직 광고도 많이 늘어났고 제 주변에 봐도 이제 예전엔 한 다섯 군데 놓으면 한두 군데 면접 왔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면접은 보러 와라 거의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경력변에 대한 급여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말은 다른데 뭐 세전 6, 700 정도 선은 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인 건 그렇고 사실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올라갔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뭐 사실 수요가 좀 늘어난 게 이제 네트워크 펌 이제 각 그 어떤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제 지사를 두는 네트워크 펌들이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요즘 법무법인들이 이제 좀 등치를 키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 변호사를 많이 뽑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어, 개업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펌이 이제 지방에 이제 지사를 두거든요. 뭐 가까운 경기도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서울에서 좀 큰 법인이 지방에 이제 어디 지사 이렇게 뭐 창원지사, 뭐 부산지사 뭐 이렇게 이제 광주지사 이렇게 두면은 그 지방에서 이제 그 개업해서 이제 사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경쟁이 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도 네트워크 펌에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펌들이 이제 광고비를 포탈에 많이 지급을 하고 인터넷 광고를 세게 때리니까 음 그거에 이제 대항하려면 이제 또 개업반들도 또 이제 광고비를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광고비 지출도 늘어나고 뭐 기존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했던 광고 홍보 이런 것도 그런 마케팅 활동 효과도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세대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넷 활용에 되게 능숙하시잖아요. 정보화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뭐 법률적인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를 쓰지 않고 소송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뭐 변호사를 꼭 필요하냐 이런 그런 사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변호사 시장의 수요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꼭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사건 이런 거에는 이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좀 완비가 돼서 굳이 사람들이 사설을 쓸 필요가 좀 줄어든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처럼 이제 각종 법률구조제도도 많이 정비가 돼서 사람들이 꼭 변호사를 와서 이제 수임을 하지 않아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개업 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줄어든 요인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너의 생각은 바뀐 것이냐 뭐 똑같은 것이냐 변호사 업계의 전망은 어떠냐 여전히 절망적이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 미래에 대한 감은 좀 더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법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어떤 그 해당 분야의 그 법률이나 이제 규제에 대해서 그걸 눈 감을 수 있는 지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 해소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조직에서 그 법적인 이제 견해, 법적 평가 이런 게 단순한 참고 사항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어떤 사업 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분쟁을 나중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더 중요시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내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그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변호사 업계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나 뭐 네트워크 펌 그다음에 법무법인이 대형화된 추세, 사내 변호사의 확대 이런 거는 이제 고용변으로서는 좋은 거지만 자기가 이제 직접 좀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자기가 이제 한번 일을 해보겠다 변호사 업계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의 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이제 이런 그 변화 안에는 고용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대형화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고용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고용 변호사로서는 좀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일종의 중위 그룹이라고 할까요? 하방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꽤 괜찮은 직장으로서의 변호사 이런 수요는 조금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요걸 좀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이라는 뭐 미묘하에 너무 절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그런 어떤 자기가 이제 좀 열정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혹시라도 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천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한 그 30분짜리 영상을 보고 혹시 꿈을 접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 그래도 어, 좀 긍정적인 면도 많고 사실 하면 할수록 저는 괜찮은 직업 같아요. 예. 물론 뭐 체질이 안 맞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일만큼 그래도 좀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좋다 이런 면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좀 연차가 지나면서 좀 제 생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 간략하게나마 이제 방송을 만들었고요. 사실 뭐 소개는 알맹이는 제가 이거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설문조사를 쭉 돌려본 것도 아니고 뭐 쭉 리서치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거 단순한 저의 어떤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벼이 듣지는 마시고요.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로스쿨 입학이나 혹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 법적인 수요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AI 이런 거에 빗대서 봐도 당분간은 그래도 꽤 괜찮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제 더 노력하고 그런 건 있지만 굳이 절망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부분 말이 길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겨울에 제가 뭐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겨울에 이제 좀 선행학습 관련해서 좀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일하고 방송을 많이 못 만들었는데 봄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방송 올리면서 어, 지금 이 채널명이 사실 세상 사는 법 이야기거든요. 법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